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빅머니 혜림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참 추우셨죠? 오늘 낮부터 좀 풀린다라고 하니까 주말에 야외 활동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자, 그리고 따뜻한 그런 겨울 동행도 주변에 소외자들이 있다면 같이 해보는 거 어떨까요? 자, 오늘 빅머니는 역시 따뜻한 투자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헤드라인부터 함께 하시죠. 이 원화 강세가 지속된다. 또 그 전에는 원전 2기에서 결함이 발견돼서 올 겨울에도 전력난이 예상된다라는 겁니다. 꼭 이렇게 한파가 찾아올 때, 무더위가 찾아올 때 이런 고장이 잦죠. 자, 두 번째는 원화 강세입니다. 계속 수출주에 비상이 걸리고 있는데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도 이에 대해서 계속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육아 리얼리티입니다. 요새 아빠 어디가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런 프로그램 많이 보시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최근에 또 중국의 산하 제한이 완화되면서 관련 종목들도 뛰고 있는데요. 오늘 육아 리얼리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빅머니의 두 남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규찬 기자, 이항용 의원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두 남자에게 육아에 대한 주제는 좀 난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봐봐요. 이규찬 기자 표정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육아 트렌드에 대해서 두 분은 시초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들어본다면요. 사실 저는 너무 오래돼서 사실 기억이 안 나고 해서 저희 애도 많이 컸잖아요. 그래서 약간 감은 없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네요. 저 어렸을 때도 우리 아기 때도 분유를 선택할 엄마들이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누가 소개하는데 이 한마디라는 거 아직도 기억난다. 벌써 오래됐는데 아기가 이거 분유 먹으면 통뼈가 된다. 이 얘기를 한마디 하면서 제가 두 애를 다 분유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저도 녹았지만 정말 세계 최고로 정말 쉬운 그 마케팅이 아기 엄마 있죠. 그것도 갓 태어난 아기 엄마 얘기하는 건 뭐든지 다 첫째 아이 엄마. 첫째 아이 엄마. 그래서 통뼈 되셨어요? 지금 세 분이 다 자녀들까지? 아니죠. 애들만 먹였죠. 애들 먹였어요. 근데 첫째는 중간까지 먹이다가 바꿨거든요. 네. 근데 둘째는 처음부터 먹였는데 얘가 통통해요, 통뼈예요. 그래요? 그러면 효과가 있네. 근데 키는 그렇게 많이 안 자라더라고요. 프리미엄이 그게 진짜 엄마들한테 통한다니까요. 맞아요. 불황도 없다는 그런 육아의 세계가 있고요. 이규찬 기자는요? 아니 사실 우리나라에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그 애들을 볼모로 부모님 삥 뜯는 게 가장 좋은 사업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삥뜯은 방송 용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가요? 네. 근데 그만큼 부모님들이 자녀에게만 좀 약해서 기왕이면 좀 더 좋은 거 쓰시죠라고 하면은 또 이렇게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돈으로만 너무 또 정성을 표하려는 것 같은데 그러지만 마음으로 사랑으로 좀 키웠으면 하는 이런 얘기하면 좀 재수가 없으려나? 아니, 캠페인 같은 말인데 그냥 정말 그게 맞는 것 같죠? 나와보면 그게 안 되고 정말 최고로 해주고 싶고 나한테 안 쓰는 돈이 다 그렇게 가게 되고 그렇잖아요. 저는 와이프한테만 해도 그런데 아이 낳으면 얼마나 더 할까 싶긴 해요.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요. 미국의 유명 가수 겸 배우인 힐러리 더프가요. 다른 헐리우드 스타들과 달리 출산 후에 다이어트를 한 게 아니고 물 수유를 하고 육아를 하면서 개념맘이라는 또 찬사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오늘 육아에 대한 빅데이터 토크 나눠보겠습니다. 아빠 어디가가 낳은 패셔니스타 후아, 올챙이 민유리, 새롭게 떠오른 베이비스타 추블리, 추사랑까지 지금 방송가는 육아 리얼리티 열풍. 그렇다면 현실은 어떨까? 또다시 주저앉은 출산율과 현실과 이상이 따로 노는 아빠들의 트렌디 판타지. 여기에 점점 커지는 수입 육아용품 시장까지. 오늘 빅머니에서는 빅데이터 점검을 통해 대한민국 육아 산업을 짚어본다. 이렇게 너무 귀여운 아이들을 보니까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마음이 훈훈해지지 않나요? 정말 깨물어주고 싶고 앙증맞네요. 그 아이들 오늘 이 대세인데요. 그 육아 리얼리티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오늘 꼬마 스타들을 빅마우스 배틀 히든 차트에서 알아봅니다. 지금 방송가는 육아 리얼리티의 대세라고 해도 그 과언이 아닐 텐데 아빠들은 참 피곤하겠어요. 그럼요. 이제는 엄마들이 아니라 아빠들이 아이들 키우라고 하는 프로들이 자꾸 생기는 거 보니까 이게 대세가 돼가는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아이 낳으면 제가 다 키워야 되는 게 아닌가 벌써 불안합니다. 근데 아이들 보면 정말 키우고 싶은 마음이 쑥쑥 들 텐데요. 이름하여 라이징 베이비스타. 한번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1위가 추성훈 씨의 딸. 추사랑이고요. 추블리. 네. 추블리? 예, 김민율, 3위가 윤우인데요. 먼저 3위부터 볼게요. 아빠 어디가의 패셔니스타 윤후입니다. 먹방 아기로도 유명하잖아요. 아, 그럼요. 저 친구가 먹었다만 하면 다 이게 어우, 아주 인기가 귀여워라. 되죠. 네. 먹방의 이제 최고의 스타인데 프로그램 시작과 함께 뜨거운 인기 요즘 좀 식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으신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중국 팬들까지 생겼어요. 중국이요? 네, 중국 팬들이 생일 축하 영상까지 만들어서 보내줄 정도인데요. 이제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의 범아시아 한류 스타 반열에 오르고 있는데 그만큼 아빠 어디가가 요즘에 인기거든요. 저 아빠의 윤민수 씨도 사실 그 유명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네. 아들 덕을 또 보지 않았나 싶어요. 아, 그럼요. 요즘에 나는 가수다에서 뚝이 떴었죠. 그래요? 우는 듯한 목소리의 가수였잖아요. 네. 그래요. 먹는 게 얼마나 예쁜지. 근데 여자 연예인들이 입고 나오면 완판이 된다는 그의 트렌드가 네. 윤우가 입고 나오면 네. 엄마들이 그렇게 사가지고 아, 정말요? 완판이 된다는 거잖아요. 아, 근데 재밌는 얘기 하니까 제가 맞는지 정확히 저 친구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정말 개인적인 얘기인데, 페이스북을 하는데 저희 딸 거를 봤어요. 네. 근데 갑자기 어떤 남자애를 사진하면서 생일 축하한다고 써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무리 저희 딸이 연하를 좋아하더라도 너무 어린 애가 있는 거예요. 아, 정말로. 그래서 딱 보니까 애들이 막 댓글을 많이 달았더라고요. 근데 외국 애들도 댓글 달았는데 보니까 후가 저 친구가 생일이었는가? 며칠 전에요? 네.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 전 세계 팬들이 달려드는 거죠. 대세긴 대세인가 저 보네. 친구의 후인지 모르겠는데 후였던 것 같아요. 아, 제가. 그러니까 네. 이름도 처음에는 윤후라고 해서 생소했는데 네. 후야 이모가 예뻐한다. 자, 2위는 올챙이 한 마리 이런 노래를 너무나 귀엽게 불러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김성주 아나운서의 아들 김민율 군인데요. 먼저 첫째 아들 민국이가 나왔었는데 그 동생 특집으로 나왔었죠. 아, 네. 네, 맞아요. 귀여운 면모로 열심을 사로잡았다라고 합니다. 저 표정 보세요. 그거 소중한 종이인데 떨어졌어. 그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우, 저렇게 아이가 정말 우는 얼굴 더 이쁜데 쟤 보면 울리고 싶을 것 같아요. 형보다 인기 있는 귀요미라는 게 그 민국이는 사실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다 클 대로 다 컸다. 네. 근데 동생이 오히려 더 뜨고 있잖아요. 그래요? 네, 얼마 저희가 전에 이 친구 재밌는 영상도 인터넷에서 봤어요. 네, 저희가 무슨 준비를 외국에서 찍은 것 같은데? 했을까요? 아, 준비돼 있대요. 같이 한번 진짜요? 좀 볼까요? 네. 그 얼마 전에 뉴질랜드에 아, 맞아요, 갔던 이거예요. 거죠? 아, 나 저거 타보고 싶어. 타봐. 민유라, 타봐. 저게 뭐예요, 저. 아이고, 안 다쳤나? 예, 안 울어, 근데. 해맑아. 아유, 본인도 민망한 저게 거야. 알파카라는 동물일 헐, 텐데, 깜짝 놀랐네. 알파카. 알파카를 타보려고 아, 저기에다가. 이거 눈치보다 탈까 말까 타자마자 네. 딱 일어나 저희 놀라 방송에 나왔던 화면이에요? 네, 그런가 네, 봐요. 맞아요. 아빠 어디 가해. 네. 자, 그 다음에 라이징 스타 1위는요. 지금 요새 이규찬 기자가 폭 빠져있는 네. 러블리 스타예요. 그쵸? 맞아요. 우리 와이프가 사실은 그 아이 낳는 거 약간 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네. 저런 아이 있으면 당장 낳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별명이? 추블리. 그쵸. 러블리 추블리? 네, 맞습니다. 네. 파이터 추성훈 씨의 영락없는 딸밥으로 만든 추블리, 추사랑 아기입니다. 정말 핫한 베이비 스타죠. 말 그대로요. 아니, 너무 생긴 게 표정도. 아버지는 똥 닮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이쁠 수가 있는지. 아유, 저 엄마가 모델이래요. 일본인 모델. 정말 조합이 정말 잘 됐네요. 네, 그래서 모든 좋은 유전자를 다 타고났다라고 하고요. 파이터 아버지에서 어떻게 저렇게 귀엽게 태어났는가 근데 했는데, 무슨 캐릭터도 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그러게 요시모토 나라의 유명한 캐릭터를 따라했다. 맞아요. 요시모토 나라의. 네, 지금 나오네. 네, 나오고 저런 있네요. 표정이. 아, 맞아요. 저 똑같네요. 네, 머리도 저렇게 일부러 잘랐나? 아, 맞아요. 그런데 최근에 응답하라 1994에 삼천포랑도 굉장히 네. 닮은 사진이 네. 인터넷에 올라온 거 봤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닮을 수 있지? 그래서 했는데 정말 닮았어요. 닮았어. 그러니까 대세긴 대세고요. 역시 아이들이요. 저렇게 귀엽게 태어났는데 행동은 진짜 추성훈 씨랑 비슷하다면서요. 막 아, 과격하고 그럼요. 아니, 딸은 너무 예쁜데 막 닥스훈트를 키우는데 이렇게 네. 목을 이렇게 조르면서 레슬링을 하는데 아빠를 닮았어. 네, 정말 힘이 세더라고요. 아주 네. 갑자기 이런 얘기가 되는데 전 뭐 이렇게 찬물길 저를 얘기 아니고 네. 두 분 네. 오해하지 오늘 마시고요. 관심이 없으세요. 저는 별로 저런 프로를 안 좋아하는데 저게 정확한 규정을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같은 데서 헐리우드에서는 애들이 드라마를 찍건 영화를 찍건 간에 살 수 있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출연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애들이 학생들은 하루 5시간인가 하고 해 떨어지면 다 못하게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대로 지키는지 왜냐하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저거 정말 많이 했다 그러면 아동 학대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애가 우는 모습 나중에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저 애기한테 물어보고 했는지 전 의문스럽네요. 그래서 전 기본적으로 별로 저런 표현 안 오늘 좋아하고요. 시작하실 때부터 표정이 안 좋으시더니. 그리고 봐요. 솔직히 이런 대중문화 평론가가 필요하다니까요. 아니 솔직히 이런 말씀드릴게요.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애들 중에 귀엽지 않은 애가 어디 있겠어요? 이혜림 씨 애도 나오면 스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정말 귀여워요. 네. 자, 그럼 빅데이터 로드맵을 살펴보겠습니다. 육아와 관련한 로드맵입니다. 역시 육아가 가장 뜨고요. 아빠 어디가, 기저귀, 베이비시터, 그리고 아토피 요새 걱정인 엄마들 많습니다. 저출산 지친다, 아이 사랑 카드, 행복. 역시 사회에 문제적 되고 있는 저출산에 대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가 너무 귀여운 아이들을 봤는데 네. 이게 좀 저출산 얘기 잘하셨는데 한 10년 전쯤만 해도요. 동사무소 가면요. 하나만 낳아서 잘 살자 이런 표어가 딱 붙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체제를 전환하기까지가 사실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 기억나죠. 인식하는 게 네. 그때만 해도 낮았죠. 딸 아들 저 기억나세요? 부르고 옛날에 불안하다. 저런 포스트 많았잖아요. 네. 어느 순간 근데 나 이러다 큰일 나겠다 하고 출산 장려로 부랴부랴 돌아선 게 정부가 2005년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라는 걸 만들면서 이후에 2차례 계속 또 기본계획 세우면서 출산이나 육아 이런 비용을 좀 많이 다운시키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관련 비용 좀 줄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2010년에 보면요. 지자체들이 또 특히나 육아 관련해서 비용도 많이 지원해주고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좀 출산 장려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분위기예요. 맞습니다. 선거할 때마다 물론 지원책 나오고요. 대통령 선거할 때, 국회의원 얘기할 때 나오지만 아직까지 본질적인 해결은 쉽지 않은 게 사실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뿐만이 아니라요. 해외에서는 벌써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사실 1970년대만 하더라도요. 유럽의 대부분의 평균적으로요. 그러니까 여성이 평생 아기를 낳는 그 출산한 수가 보통 2.8명에서 3명 이상이 많았는데요. 네. 훅 떨어진 거예요. 2000년에 정말 세계 경제가 제일 안 좋았을 때 보면 또 1.5명 수준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나서 유럽도. 네,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이 들어갑니다. 육아라든가요. 그 케어하는 거 다 들어가고요. 지금 보면은요,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요, 2명이 약간 넘거나 거의 2명까지 다시 육박했는데, 네. 아직도 멀었다고 하고 있고요. 경제 수준이 떨어지는 그나마 상대적인 동유럽은요, 1명대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지금요. 그러네요. 사실 아시아 같은 경우 더 심각해요. 우리가 그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고 해서 홍콩하고 나란히 섰던 게 이제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요. 요즘 다 추락을 했는데 네. 원래 풍부한 노동력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결혼하신 거 수대에 접어들고 저출산 때문에 힘들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발행했던 그 2013년 월드 팩트북을 봤더니요. 네. 싱가포르가 출산율 0.79로 세계 한 명도 안 224개국 중에 낳는 네네. 거네. 올집니다. 네. 그리고 홍콩과 타이완도요. 출산율 1.11. 둘이 결혼해서 한 명밖에 안 낳는 거죠. 그래서 결국 최하위 수준이고 우리나라도 사실 별 차이 없어요. 1.24명. 그래서 둘도 안 219위로 낳는 네, 전 세계 그냥 꼴찌권에 다 모여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화면에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지만요. 캐나다랑 미국 같은 경우에도 1.6명, 그리고 미국도 조금 넘어서 2.02명 정도 나오는데요. 네. 그만큼 아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다만 아까 재미나는 건 중국은 다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1.55명 수치가 나오거든요. 중국 산하제는 한 명인데 이런 얘기 딱 나니까 이 숫자가 틀렸다 하시는 분 혹시 센스 있으면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그 이유가 중국 사람도 지금 혼자 살고 네. 아예 결혼 안 한 여자들이 많아갖고요. 중국에서도요 지금 산하제는 약간 풀라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결혼을 장려하는 그런 정책 갈 수밖에 없죠. 그래요. 요즘에 이제 중국도 네. 산하 제한을 풀려는 움직임이 맞습니다.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비단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다라는 건데 출산을 미루거나 적게 낳는 이유는 경력 단절도 될 것이고요. 경제적인 이유를 첫 번째로 꼽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말씀 잘하셨어요. 그 경력 단절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이번에 새로 정부 들어오고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이제 여성 단체하고 경력하고 요즘 플렉서블한 시간제 고용 경단녀라고 네, 해요. 뭐 이런 얘기, 경단녀란 말도 있어요. 네, 줄여갖고 네. 그게 이슈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하고 나서요 여러 가지 출산이라든가 육아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직장을 그만두시는 분인데 그래서 대충 비율이요 네. 20% 정도가요 우리나라에서요 경력 단절에서 20%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어찌 보면 개인의 가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가장 중요한 건 국가적인 경제적인 손실이다. 왜냐하면 그만큼 경험 있고 그만큼 능력의 여성들이요 육아의 문제에 빠지고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로 인해서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죠. 국가적 손실이다라는 국가가 의견이 해결해서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더 나서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근데 정책적으로는 노력은 하고 있긴 한데. 그럼요. 뭐 정책효과 덕인지 몰라도 어쨌든 2009년부터는 3년째 출산율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긴 해요. 그런데 정확히 따져봤더니 실제로는
뭐냐면 베이비붐 세대들이 아무래도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 네. 자녀들을 좀 많이 낳았는데 그분들이 다시 또 출산할 시기가 데려온 거예요. 이분들 에코 세대라고 하는 거거든요. 만 29세에서 만 33세까지 정도 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출산 시작하니까 본격적으로 출산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늘어도 출산이 많이 안 늘더라도 육아 산업은 훨씬 더 크고 있어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적을수록 네. 오히려 더 많이 정서 쏟다 보니까 골드키즈라고 해서 완전히 그 공주 왕자처럼 키우는 애들이 있고요. 네. 요즘엔 그 뭐라고 A4캣 원마우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래서 지금 못 들어요. A4캣 원마우스가 뭐냐면 한 아이를 낳으면 조부모, 부모, 고모, 이모까지 8명이 이 한 아이에게 돈을 쓴다 그래서 포켓이 그럼 주머니에서 돈 났다고? 그렇죠. 아이는 이제 8개 주머니에 각자 이렇게 돈을 넣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아이를 낳아도 이제 더 많이 쓰는 그런 세대가 된 거죠. 너무나 공감됩니다.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 그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중국에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소황제, 소공주? 너무 예쁘게 자란 거야. 예? 너무 소황제. 소황제, 네. 소공주가요. 애들이 한 명씩밖에 안 낳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르신들이 예전부터 이집트 벽화에대부터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요즘 애들 버릇 없다고. 그게 딱 그래서 소황제, 소공주로 빗대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좋은 말이 아니군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성격도 뭐 이상하고 뭐 자기만 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보면 아기 임신할 때부터 그리고 아기 낳았을부터 하면서 키우는 게 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치원 같은 경우 혹시 해당되시나요? 유치원 예약하신 분들 있잖아요. 오늘 제가 너무 공감돼. 네. 유치원 예약했었지 않았어요? 저는 임신했을 때 예약을 했는데 예약한 곳이 무려 8곳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정부 정책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난 지 1년이 다 돼갔는데 아직도 대기 인원이 제 앞에 몇백 명이나 돼요. 아니 이러고서 아기를 어떻게 더 많이 낳으라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정부 정책에서 앞으로 나르니까 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셔야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육아 애들 이렇게 맡아주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뉴스 진짜 봤는데요. 어느 구립의 구청인데 시설이 잘 되는 모양이에요. 했더니 48개월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48 기다릴 때 딱 됐더니 전세값 저러 또 딴 데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 평소에 이거 해당을 못하는 게 같고요.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정말 되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베이비시터를 정작 구하려면 정말 좋은 분을 구하고 싶잖아요. 요즘 물가 안 오른다 얘기하지만요. 이거 완전 거짓말입니다. 이거 정말 정부 저를 보면 이거 저 욕할지 모르지만요. 이게 현실적인 얘기인데 베이비시터가요. 매년 10%씩 값이 올라요. 세금도 안 하잖아요, 그들은. 뭐 그건 그분들 상관이니까 제가 뭐라 할 건 없죠. 구하는 게 저 더 중요하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보면 중국에서 오신 분들 그런 분들에서 조금 공부 좀 하시고 중국말 잘하시는 분들 보면 오히려 그런 분들 수요가 많이 있죠. 네. 일하는 사람이 갑이에요. 그래서 엄마들이 오히려 더 쩔쩔매고요. 일하는 맞아요. 분들에게. 네. 제 일화는요. 어떤 분들은 보약까지 해준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조선족 분들한테는 한번 나 중국 좀 다녀와야 되겠는데 그래서 하면은 왕복 항공권을 띄워준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다라니까요. 그 얘기 왜 안 대단하죠. 하세요? 그 얘기를 하셔야죠. 뭐, 제일 대단하죠. 중요한 거. 딱 구할 때 저 집안일을 안 해요. 그 얘기 그런 하시는 분 많아요. 어머니, 그런 이모님들도 있어요. 아유, 뭐 얘기가 끝이 듣다 없는 것 보니까 같은데. 저는 확 무섭네요, 이제. 그러니까요. 다른 어떻게 나라의 알았지? 경우에 그러면 네. 보육시설 그런 네. 거 좀 한번 볼까요? 그 프랑스가 대표적인 얘기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주위에서 들어보신 계실 거예요. 프랑스 유학 가면 한국 사람들도 바로 애기 낳으면 우유값 준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만큼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가 지금 아이슬란드라든가 아일랜드와 더불어서 2명이 넘는 그래서 2.02명인가 2.03명까지 최근 통계를 본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늘려놓기 났고요. 독특한 육아 보호 제도라는 게 있어요. 크래시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크래시라는 제도는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자기 소득에 맞춰서 애들 육아를 해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책임지고 해주는 건데 그 비용이 되게 엄청나게 저렴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돈으로요. 보통 한 600만 원 정도 네. 벌더라도요. 거기 내는 돈이 한 달에 20만 원? 그 정도도 안 되고요. 웬만하면 조금 어렵다 그러면 네. 한 5, 6만 원 정도에서 저렴하네요. 하루에 일주일에 5시간, 5일에 10시간씩 하니까 충분히 애들을 키워주는 건데 기본 개념 자체가 육아, 출산 뭐 이런 것들은 정부가 책임져 주겠다. 너희들이 나와서 열심히 키워라. 그래요. 이게 기본 네. 개념입니다. 제가 요새 예. 그 프랑스 아이처럼이라는 책이 요새 핫 네네. 베스트셀러예요. 그렇군요. 근데 네네. 프랑스 엄마들이 되게 쿨해요. 아이들한테 헌신하지 않고 내 인생 산다. 그리고 아이는 국가가 책임진다. 아니, 아주 나라가 헌신해주니까 엄마가 쿨해질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저 좀 더 말씀드리면 말씀 또 끊으셔갖고 제가 할 말을 까먹을 뻔했는데요. 왜냐면 아까 푸켓이랑 얘기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멀어갖고요. 개인 보모를 베이비시터를 구하잖아요. 근데 개인 보모 개인 베이비시터도요 65%까지 나라에서 또 거기서 또 돈을 대주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경우에는요 유럽 대부분이 그렇지만 특히 아기가 아프면요
다 100% 프리입니다. 아유, 유럽 가서 애 낳아야겠다. 또 그거 말고도 또 가족수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소득하고 관계없이 나오는 거거든요. 애 둘을 낳으면 129유로를 주는데 이게 우리나라 돈은 한 18만 원이 좀 넘습니다. 근데 여기다 애를 하나 더 낳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3자녀, 4자녀 얘기하지만 이거 비교가 안 돼요. 셋을 낳으면 수당이 293유로를 주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42만 원 정도 됩니다. 확 뛰어요.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주냐면 애가 20살이 될 때까지 매달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 말이 되나 세수가?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주니까 한 30가지 정도 수당을 주니까 엄마들이 진짜 아이들한테 그렇게 혼신할 필요도 없고 가정을 정말 이렇게 부담 없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이 쓰는데요. 무려 480일을 쓸 수 있어요.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1년 넘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들 중에 한쪽이 어느 정도는 최소한 60일 이상은 써야 되게끔 아예 의무제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기 키울 땐 부부가 공동 책임져라 이런 건데 한국에서 남자가 만약에 저 와이프가 애 낳았으니까 저 육아휴직 할게요 그러면 너 미쳤냐? 그 남자가. 네, 너 직장 그만둬라 이런 얘기 들을 텐데 거기서 너무 당연하게 써가지고 스웨덴 남편들은요 육아휴직 무려 80%가 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근데 그거는 앞서 이제 육아휴직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나라 뭐 얘기 나왔는데 이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 아무리 몇십일, 100일 정해 있더라도요. 보통 직장 다니신 분들은요. 그거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채우려고 그러면 바로 그냥 거의 해고하자는 분위기라서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딴 얘기지만요. 그러니까 교대에서 학교 선생님 하려는 게 최고의 인기 직종 중에 하나잖아요. 뭐 2년씩 육아하고 그럴 수 있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정말 저도 저희 딸이나 아들한테 학교 선생님 하라고 싶어요. 캐나다는 어때요? 캐나다 완전히 다른 얘기죠. 캐나다도 거의 유럽의 선진 국가들이랑 비슷한데요. 육아 보조금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보편적으로 다 주는 거. 그러니까 잘 살고 못 사는 거 다 주는 게 있고요. 거기다 플러스로 이제 가족 소득 수준에 따라서 되게 나눠주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좀 웃지 못할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일단 캐나다 국적이 아니더라도요. 18개월만 합법적으로 살면 유학생 있잖아요. 18개월 이상 살면 그 육아 보조금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유학 가서 나와도요. 근데 18개월 이상 사셔야죠. 합법적으로. 예. 놀라셨어요. 놀라서 기침까지 하시는 몰랐습니다 아주.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직장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그 여행을 갔는데 하는 얘기에서 너 요즘 뭐 먹고 사냐 그랬더니 네. 우리 집에서는 돈 제일 잘 버는 애가 5학년짜리라거든요. 5학년짜리고 그보다 약간 못 버는 게 제가 중학교 2학년짜리가 돈을 덜 버는데 하여튼 자기 딸이 돈을 제일 많이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면 육아 하는데 돈이 많은데 우유도 많이 들고 기저귀값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조금씩 떨어지는 거예요. 나라에서 들어오는 돈이. 그러니까 제일 덜 버는 애가 15세, 16세면 이제 끊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실업자가 되는 것이고요. 제 얘기가 돈을 제일 많이 번다.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더라고요. 진짜 그렇겠네요. 네. 근데 저도 한 통장에 20만 원씩 찍혀요. 누가 줘요? 이거? 정부에서. 저도 놀랐어요. 근데 이제 아마 또 다른 분들은 아니 아기 낳는데 돈을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거에 대한 세수에 대한 문제들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육아에 대한 문제를. 근데 돈이 정말 많이 드는 게요. 이 분유값, 기저귀값 그리고 이런 맞아요. 용품들 그런 게 장난 아니잖아요. 게다가 그게 이제 생필품이잖아요. 분유라든가 기저귀가. 이게 점점 고급화가 되면서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한때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했던 게 일본의 일본산 기저귀 중에 군이라는 브랜드가 아세요? 있었어요. 아시는군요. 이 발진 안 생긴다 뭐 이래가지고 한때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입소문 퍼져서 잘 팔렸거든요. 일본 다이오 재질 건데 이게 하기스 판매량 국내 1위거든요. 이걸 판매량 추월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2011년에 후쿠오카에서 원전 사고 나면서 툭 떨어졌어요. 일본 방사능 이거 우려하면서 다시 좀 매출이 좀 추락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로 좀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올해 인터파크에서 많이 팔린 걸 한번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무려 30년 된 브랜드가 있어요. 하기스라고. 이게 지금 현재 1위거든요. 그런데 프리미엄 제품을 이제 군을 겨냥해서 내놨는데 더 비싸게 내놨더니 오히려 더 잘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지금 한 점유율 40%가 넘어요. 게다가 이걸 또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소비자원이 조사를 해봤더니 기저귀는요 사는 곳과 소득에 따라서 또 원하는 브랜드가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1위 하기스 프리미어 제품 같은 경우는요 월 한 200만 원, 300만 원 버시는 목동 지역 거주자분이 주로 선호하시고요. 월 400 이상 버시는 압구정도 사시는 분은 여전히 군 기저귀 좋아하시고 한 보솜이라고 좀 저렴한 게 있는데 이건 150만 원 미만의 소득 가지신 신림동 분들이 우리 PD가 사는 곳 재밌네. 거기서 주로 사시고 메리지라고 더 비싼 게 있어요. 이건 400만
300만 원 이상 버시는 목동 사람들이 주로 사신다고 해요. 여러분 저 공감하세요? 모르겠네. 우리 목동 사신 PD는 그 슬림돈 사신 PD가 못 들었는 모양이에요. 화내는 소리가 안 나오네 싶으면. 네, 육아 관련 종목들도 좀 볼게요. 종목들. 사실 보면 우리 이번에 중국의 산화제한 그런 풀리는 얘기가 3주 전에 얘기 나왔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 때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때마다 오르는 주식이 있어요. 아가방 컴퍼니, 보령 메디앙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런 이벤트 전에서 주가가 올라갔던 것이 사실이고요. 또 매일 유업 같은 거, 우유, 분유 많이 먹으니까. 그리고 또 사료들 있잖아요. 분유를 많이 먹으려면 소가 생산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각종 사료 회사가 최근에 지금 올랐던 적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죠. 사실은 뭐 양적으로 성장하는 게 의류가 또 있어요. 뭐냐면 애들을 많이 사서 더 자주 입히다 보니까 관련 업체들은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는 게 좀 놀랐는데요. 아가바인 컴퍼니가 사실 대표적인 육아 수혜주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매출을 봤더니요. 국내 매출 715억에 오히려 28억 적자고요. 해외 매출은 169억밖에 안 되는데 한 12억 흑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외국의 유명 브랜드가 들어오거나 그리고 PB 브랜드 생기고요. 그리고 스파 브랜드라고 해서 여기서도 육아용품 많이 만들어요. 근데 그래서 국내에서 오히려 밀리고 있는 반면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 아울렛이나 월마트 이런 데다가 ODM 제품으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잘 팔려서 그나마 좀 먹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엄마들이 네. 해외용품을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이들한테 명품 사고 입으시고 싶으신가 봐요. 해외게 무조건 좋아 보이니까. 자, 두 분의 딱한 종목, 오늘 육아와 관련한 종목들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육아와 관련된 주부들에게는 우리 빅머니가 정말 너무 공감된다 하실 테고 또 아니신 분들도 주식시장과 너무나 연관이 크니까 오늘 주목하셔야 돼요. 이학영 위원 공개해 주십시오. 네, 오늘 유한양행을 말씀드리겠는데 앞서 얘기가 다 나왔잖아요. 허기스 1위라고요. 네네. 바로 거기 유한 킴블에서 나오는 그렇죠,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한번 우리 어떤 시청자분 유한양행 쓰셨잖아요. 그때도 제가 코멘트를 드렸다시피 숨겨진 중국 산화 제한의 완화의 대표 주자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거기다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47년 만에, 무려 사상처음으로 47년 만에 동아제약이 1위를 내려버리고요. 이번에 유한양이 업계 1위로 올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1위로요? 제약업종 전체에서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세기 만에 1위를 처음 했으면 그러니까요. 대단하네요. 그러니까요. 이규찬 기자 공개해 주세요. 제가 좀 밀리는 것 같지만 일단 중요한 거 아이를 낳으면 아이의 건강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요즘 엄마들은 아이 낳으면 제대열 보관해 네. 두고 나중에 아이한테 문제 생기면 이걸 이용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제대열 보관 사업 국내 1위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15년 계약이거든요. 이게 사업 시작한 지 딱 15년 됐어요. 이제 재계약할 거예요. 아이가 15살인데 나중에 아프면 어떡해? 또 재계약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대열 사업은 좀 더 클 것 같아요. 10명 중에 그래요? 1명 정도 한다니까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너무 비싸고요. 그리고 15년 뒤까지 이 회사가 메디포스 말고 이게 업체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없어지면 맞아요. 끝이에요. 몇백만 원 들이고. 그래서 그나마 1위 업체를 많이 선호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1위 업체가 메디포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빅인입니다. 발표하는 날이죠. 네네. 먼저 제가 공주이쁘님께서 의견 하나 드릴게요. 기자님을 믿는데요. IT 감사합니다. 전문 기자, 엘리 기자, 감각이 워낙 탁월해서 IT 추천주보다 우상향하더군요. 요즘 신문을 보니 SK 하이닉스 공주이쁘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안 그래도 저도 살살 보고 있는데 네. 다행히 올라줘서 제가 좀 민망하지 않게끔 됐습니다. 오늘 당첨 아이디는 아뉴스데이와 우상향 간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비긴 당첨자. 다음 주부터는요, 매일매일 상품이 빵빵 쏟아져 나간다라고 합니다. 매일요? 매일요. 오. 그래서 어디다 올리시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MTN 머니투데이 방송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빅머니 프로그램 치시고 시청자 게시판 들어가셔서 시청 소감 올려주시면 을 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에는요. 저희가 언더웨어에 대한 시장 빅데이터 토크를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